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는 소리고요. 두 번째, 수선 충당금은 충당부채에 포함된다.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수선비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건데 수선비는 절대로 충당금이나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 다른 말로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선비는 절대로 충당부채나 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틀렸고요. 3번.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 보고가치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시기에 하락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여러분 12월 31일자로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인지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연도 X2년도 보고기간의 사건으로 가격이 하락했대. 이건 그 다음 연도의 이슈지 12월 31일자로 곧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원인이나 물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12월 31일자로 공정가치를 알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 요 시점의 가격이 사실은 요 가격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 하락은 보고기간의 사건으로 재무제표를 수정을 요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유형별 핵심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1번이요. 1번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읽었던 얘기가 또 나왔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시에 자원의 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충당부채를 본다.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매우가 빠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매우 높고 IFRS는 높고라서요. 보시고요. 2번 수선 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히 맞고요. 하여튼 수선비,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충당부채나 충당금이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항상 충당부채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당부채 요건이 뭐였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보증 섰죠. 나중에 얘가 망하면 돈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 계약서 썼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누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은행한테 빌려왔는데 내가 10억을 보증했대. 그럼 내가 갚아줘야 될 돈 10억이니까요. 하지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항상 매우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용무술사 제가 강의하고 이부 원재 선생님이 강의하죠. 원재 선생님이 저 보증서 줬어요. 저 많이 벌어요. 라고 한다면 원재 선생님 굳이 저 보증해줬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제가 성실하게 갚아나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항상 충당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죠? 자 이제 4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 자산이라고 한다. 우발 자산의 적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5번 A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러한 A사의 환불 정책은 충당부채 요건 중 하나인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재 의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표하고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하게 한다면 의제 의무가 성립한다고 했죠. 고객들한테 널리 알려고 여태까지 해왔대요. 그럼 의제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봤고요. 2번을 보시면 이게 충당부채랑 보고기간후 사건이랑 좀 엮어서 나오는데 그럼 보고기간후 사건 같은 경우에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여기가 2월 재무제표 공시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보고기간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때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 사이에 이 금액을 보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신뢰성 있게 추정된 금액으로 수정해 줍니다. 읽어보시면 회사가 오염 물질의 방류 혐의 등으로 관할 간청에 제소되어 있고요.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보고기간 말 현재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했대요. 그럼 뭡니까? 과거에 내가 방류했고, 그렇죠? 지금 소송에서 지면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추정했죠. 그러면 충당부채로 3천만 원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요거 회계 처리 보시면 가는 충당부채로 3천만 원 잡으면서 비용으로 3천만 원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했고요. 나 보시면
보고 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X2년 10월 10일 날 종결돼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대요. 이거 제가 여기 써놨죠?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보기 보시면 맨 끝에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요 얘기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랑 나랑 이어서 보시는 경우가 많던데 별도의 사항이에요. 아무튼 나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이 났대요. 재무제표 공시 전에. 그럼 이때 충당부채라는 인식 요건을 만족한 사건이 있었고 요때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확정됐으면 당연히 한정난 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충당부채 2천만 원 잡고요. 비용으로 2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 볼게요. 보고기간 말 현재 매출 채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억으로 평가하였으나 X2년 10월 11일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파산으로 2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손이 예상된대요. X2년 말에 대손 충당금은 없었대. 우리 아까 봤죠. 보고기간 후 사건 중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거래처에 파산이 있었으면 얘를 반영해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다시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했고 얘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대손 상각비로 얼마? 2천만 원 잡고 얘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대손 충당금으로 2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라 보세요. 라. 단기매매 증권이죠. 단기매매 증권은 실제로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를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이후의 이벤트지 12월 30일 날 그 시점의 이벤트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다음 연도의 이벤트지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 경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총 7천만 원을 단기손익에 비용 처리해줘야겠죠. 답은 몇 번? 7천만 원이요. 그렇죠? 저희 시험에 요 정도 출제가 된다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에 충당부채 말문제가 또 나왔네요. 저랑 좀 보시죠.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보고기한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제공한 보증사항은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또 1번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번의 금융보증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니 아까 요거요. 너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서 왜 다른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뭐냐면 이 제공한 보증은 금융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AS 보증 얘기한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제품 몇 년 AS 조건으로 차를 팔았대요. 현대자동차라면 이런 경우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이 맞는 얘기고요. 문제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 후 품질 보증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AS 조건으로 제품 보증과 관련해서 의무가 존재하고 이렇게 무상 AS 조건으로 제품을 판 경우에는 충당부채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틀렸고요. 3번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을 X2년 2월에 지급한 경우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수익비용 대응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에바 얘기도 하겠지만 이 에바 우리 배우거든요. EVA 우리 손익계산서 맞지만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뭘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고요. 그럼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받은 부분은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이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에서 주주한테 줄 돈, 배당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일정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표 달성 초과분을 종업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준다고요. 이걸 EVA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12월 31일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업원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드디어 이 주주들에게 상여를 줘.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그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을 준다고요. 그럼 이거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을 요 시점에 결정이 나니까
요 시점에 부채로 잡고 요 시점에 비용으로 잡을까요? 안 잡는다고요. 수익 비용 대응 논리에 따라서 이익 처분에 의한 종업원의 상여도 12월 30일자로 어차피 이때 주주총회 하더라도 이때 주주총회 할 때 배당 얼마 줄 거고 상여금 얼마 줄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쵸? 이때 그냥 결의만 하는 거지. 알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금에 대한 종업원 이 급여는 12월 30일 날로 부채를 잡고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때 의무가 생기는 걸 봐요. 그래야지 X1년도에 수익도 나오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X1년도에 비용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은 X2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X2년 말에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X1년 말에 부채로 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틀렸고 4번 X2년 2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현금 배당은 X1년 말 부채로 인식한다. 아예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뭘 해요? 두 가지를 한다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줄 금액도 결정하고요. 뭐도 결정하냐면 종업원에게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 줄 것도 결정하는데 얘는 종업원들을 이때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X1년 말일자로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걸로 봐서 X1년 말에 부채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도 대응되고요. 하지만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언제 의무가 생깁니까? 종업원에게 아니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게 만약에 X1년이라고 한다면 2월달 주주총회에서 요 결의를 하더라도 X1년 말일자로 부채로 들어가지만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주주에게 배당 준 건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이건 X2년 2월달 주주총회에서 의무가 생겨서 이 시점에 부채로 기록합니다. 요것 좀 주분할게요. 요것 좀.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5번 보시면 5번 X1년 말 공정가치가 2억 원으로 표시된 단기매매 증권이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보고기간은 사건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X1년 말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아니죠. 그냥 그 다음 연도 이슈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고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보시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사건을 고르시오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보시면 답이 C랑 G가 있습니다. C랑 G. 그럼 C 보시면 연말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보고기간 사건으로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건 그 다음 연도 일이지 연말에 화재가 발생할지 아무렇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 같은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수정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12월 30일자로 불날지 안 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G 보시면 또 나왔던 그 얘기네. 단기매매 증권이요.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자의 공정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어떻게? 그 다음 연도 그 시점에 이슈를 보지 X1년 말에 이슈를 보지 않아요. 선생님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상외로 4번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4번 나머지 A, B, D, E, F는 여러분 좀 읽고 숙지하셔야 돼.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